LAFC 한국어 생중계 파트너 K-라디오 우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은 지도 심장부가 되고 있는 중동으로 쏠려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미군이 명명한 이 장대한 분노라고 하는 작전이 이란 본토를 강타한 지 나흘 지났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인 나흘이지만 우리는 수십 년간에 고착되었던 중동의 질서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47년을 호령했던 신정체제의 수장이 사라졌고 그 후계자들은 정밀 타격의 공포 속에 지하의 영안실로 혹은 화상회의의 모니터 뒤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워낙에 파격적이고 또 파편화돼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퍼즐 조각들을 채워야 될지 고민이 되실 정도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좀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좀 이어볼 필요도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왜 후계자의 벤치가 지워졌다며 자신감을 보이는지, 그리고 평소에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갑자기 성난 모습으로 지금 칼을 뽑아 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불길이 결국은 우리의 지갑 속에서의 가스비, 또 미국의 민심은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파편 조각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이 전쟁의 참혹한 민낯도 한번 살펴보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진실들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워딩,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워딩이 좀 있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후계자 벤치가 거의 다 지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거다라는 말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 됩니다. 단순한 엄포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이란의 권력 승계 시스템 자체가 물리적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를 결정하게 되는 신성한 88명의 성직자 집단, 즉 전문가 회의가 모이고 있는 코움의 성지를 타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스라엘이 단순히 건물을 부순 게 아니고요. 투표가 끝나고 그 투표함을 열어서 누가 차기 리더인지를 집계하던 그 결정적인 순간의 인원들을 노렸습니다. 투표 용지가 제가 되면 차기 지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줄 법적인 인증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찌르게 된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지금 이란을 향해서 이제 지도자를 세울 법적 절차조차 밟을 수 없는 머리 없는 괴물이 됐다라고 전 세계에 선언을 하게 된 시간도 업데이트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이란 정권이 벼랑 끝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에서 발빠르게 전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이란 성직자들이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을 피해서 화상회의를 열고 후계자를 낙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와중에 모니터 뒤에 화상으로 국가의 운명을 정하는 이 기괴한 풍경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상회의에서 낙점된 주인공이 바로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스타바 하메네이입니다. 이란 정권의 절박한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는 대목이 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민심의 폭발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이슬람 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골적인 부자 세습, 안 그래도 경제난 또 탄압으로 폭발 직전인 이란 시민들에게 결국은 47년의 공화국의 끝이 결국 아들로 그것이 세습되는 것이었느냐라는 허탈함과 분노를 안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겟팅의 공포입니다.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포하는 순간 하메네이처럼 제거 대상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왕관을 쓰는 격이고 이란 내부에서도 아들마저 사지로 몰아넣는 게 맞느냐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내부에서 현재 인기 있는 인물, 또 이 세습군주 사이에서 이란 군부와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투표함은 이스라엘군이 투입이 되면서 불탔고, 또 후계자는 모니터 속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47년의 신정체제의 마지막 선택지가 고작 아들에게 물려주기였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전쟁의 가장 허무하고도 결정적인 결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세습이라는 게 과연 무너져가고 있는 이란의 구원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종말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올라오게 됐던 이 화상회의를 통해 결정된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의 낙점으로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 그는 단순히 아버지를 대신하는 인물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잔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직함도 없이 베일에 쌓여 있었고 실상은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악명 높은 민병대인 바시즈를 실질적으로 지휘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시즈가 어떤 집단이냐면 지난 1월에 민중들이 자유를 외칠 때 가장 먼저 총구를 겨누고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그 잔혹한 학살의 중심에 바로 이 새로운 후계자인 모스타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에게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도살자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란 국민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악몽의 시작일 수 있겠고 국제사회에도 타협 불가능한 괴물이 등장했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후계자 모스타바의 사악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시위 당시에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듭니다. 3만 명이 넘는 자국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찾으러 온 유족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것은 바로 총알값이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의 시신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부모들에게 너네 자식들 죽이는데 총알 들었으니까 그 비용 내놓으라고 수천 달러를 갈취했습니다. 돈을 내지 못하면 시신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집단 매장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배후에서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이 바로 지금 차기의 지도자로 낙점된 모스타바라는 인물입니다. 자국민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고 죽은 자의 존엄까지 짓밟으면서 연명하는 그 정권, 그리고 병원의 영안실, 학교 교실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비겁함을 보여주는 잔혹한 심성에서 비롯된 인물이었다. 인권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이제는 성직자라는 탈을 쓰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꽃다운 청춘들을 거리에서 학살하던 자들이 정작 또 이들은 또 본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숨어 들어간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비열한 민낯을 한번 고발하는 시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가 사라진 테헤란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곳 공포와 비겁함이었습니다. 현재 이란의 임시 지도부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일당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테헤란 시내에 있는 아르만 병원 지하 영안실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장면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을까요? 최근에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당시에 하마스 지도부가 시파 종합병원의 지하 벙커에 숨어서 민간인의 환자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었던 그 치졸한 수법과 소름 끼칠 정도로 판박입니다. 불량 국가와 테러 집단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약한 자들의 등 뒤로 숨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들의 사악한 이중성이 있는 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금 영안실 모니터 뒤에 앉아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병원을 공격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인권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들은 불과
1월 달부터 해서 이란 내부에서 경제난으로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 정권이 이 병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위대의 머리에 저격수들을 대동해서 총을 겨눈 자들입니다. 심지어 지하 영안실의 시신백 안에 시위대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면서 죽은 자들에게조차 확인 사살을 가했던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른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총을 쏠 때는 정당한 통치고 자기들이 지금 이제 위기에 몰릴 것 같으니까 숨어드는 그 병원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된다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를 어떻게 오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윤리적인 약점을 아주 비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안식처인 영안실, 또 산자들의 도망처로 쓰고 있는 그들의 행태, 신의 이름을 빌려서 천부 인권을 짓밟아온 이 독재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어, 또 영어로 된 안내문을 전 테헤란에 지금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르만 병원이나 인근의 모스크 지하에 지휘소가 있는 거 알고 또 민간인들도 당장 대피하고 우리들은 당신들 민간인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저들이 민간인들을 방패로 쓰려고 한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고 그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부르짖는 인권만큼 공허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이란의 지도부가 병원 지하에서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는 이 비겁한 술래잡기. 과연 그들은 민간인 환자들의 등 뒤에서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비열한 인간 방패 전략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지 정말 소름 돋는 긴장감이 테헤란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안실도 모자라서 학교 교실까지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들어온 소식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인 에스마일 바게이가 기자회견을 바로 학교 교실 안에서 했습니다. 폭격으로 부서진 칠판과 책상을 배경으로 앉아서 미국이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이미 이란의 교사 노조나 SNS를 통해서 폭로된 사진들에 따르면 공습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용 트럭 그리고 무기들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속속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미 포스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치명적인 무기들의 전용 방패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량 국가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마스가 학교 지하에 터널 파고 무기를 숨겨둔 것처럼 이란 정권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학교에 무기 숨겨두고 만약에 그 교시 공격받으면 아이들이 죽었다라며 감성팔이를 합니다. 반대로 공격받지 않으면 안전한 요새로 활용을 하겠죠. 어느 쪽이든 그들에게 이득이고 아이들은 그저 소모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들이 과거에 자국민 시위 때는 불과 몇 달 전에 학교를 어떻게 썼느냐는 겁니다. 올해 초 시위 때 이들은 학교를 임시 수용소로 개조를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교실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학살하고 자기들이 아이들을 죽일 때는 폭동 진압인 거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은 아이들 등 뒤에 숨을 때는 인도주의를 외치는 이 사악한 이중성. 인권이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를 자신들의 비열함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삼는 이들의 행태, 이미 전 세계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윤리적인 고뇌를 역이용하고 있는 이들의 비겁한 전쟁 방식, 과연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될 교실을 피비린내 나는 지휘소로 만든 그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물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선을 조금 바꿔봐서 우리의 주머니 사정 또 피부에 와닿는 현실 이야기로 좀 넘어오게 됩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리자 꺼내든 카드가 바로 예상대로 에너지 인질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아람코의 라스 타누라 정유소가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최대의 정유시설이 불타면서 가동이 일시 중단됐고 그 여파가 유럽에 또 가스비가 단 하루 만에 50%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될 핵심이 있다면 이란은 지금 총칼 대신에 전 세계의 주머니를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멈췄다는 거, 전 세계의 경제의 혈관에 피가 안 돌기 시작했다는 뜻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란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세계 경제를 길동무로 삼겠다고 하는 비열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가스비가 널뛰는 게 이란의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요, 미 중부사령부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작전 개시 단 나흘 만에 이란의 해군 함정 11척이 오만만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력을 지금 무력화시켰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I got him first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실질적인 수단을 지금 이미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해군이 없는데 바다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이란은 지금 정유소 시설을 파괴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스비 상승이라고 하는 그 공포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뭐 아람코가 피격이 되고 쿠웨이트 미군의 기지에서 미군 6명이 전사하는 등의 주변국의 피해가 지금 뼈아프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 에너지 도박이 결국은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자충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 지갑을 인질로 잡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 곧 증명될 겁니다. 정부도 이 공포의 거품이 거칠 때까지는 뭐 유류세의 정책 대안이라든지 비축류를 방출한다든지 우리 민생의 지갑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될 시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면 이란이 자신들을 때리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밉다고 주변 이웃들의 집마당에 지금 다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비열한 보복 공격이 오히려 이란 정권의 부메랑이 되는 목이 죄고 있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의 주변국들의 피해 상황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앞서서 전해드린 그 아람코 정유소뿐 아니고 리야드에 있는 주재 미국 대사관까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두바이나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고 쿠웨이트 미군 기지에서는 미군 6명이 전사하는 비극도 발생했습니다. 오만, 바레인, 중립을 지키려던 오만의 두쿰 항구, 또 살랄라 항구의 연료 탱크가 불타버렸고 바레인의 아마존 데이터 센터까지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주변국을 때리면 이 주변국들이라도 미국에게 전쟁을 멈춰달라고 사정할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게 47년의 중동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건 평소에 이 주변국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이 뭐 붙어는 있었어도 서로가 서로를 좀 대면대면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GCC 6개국이 하나의 군사 블록으로 뭉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 건드리면 전체 건드린 거다. 그러면서 중동판의 나토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F-15SA 전투기들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최신의 방공망이 미국을 돕는 보조 전력이 아니고 이제는 미사일을 이란으로 우리도 직접 타격하겠다고 기술을 돌리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란에게 치명적이냐면 이란은 서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하늘에서는 미군,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성난 사우디와 걸프 연합군을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면의 포위망이 완성이 된 거고 이웃의 평화를 인질로 잡으려고 했던 이란의 비열한 수법이 오히려 자신들의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거대한 반이란 연합군을 탄생시킨 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전쟁의 좀 깊은 뿌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토록 경로를 했는지 그리고 왜 GCC 국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우디의 지금 중심으로 헤쳐 모았는지 그 이면에는 또 1400년 동안에 이어져 온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주권 대결이라는 거대한 서사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의 지도를 보면요.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소화하고 있는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 또 혁명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시아파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시아파의 수장인 이란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동안에 사우디와 이란은 대리전만 치러왔었지만 남의 손을 빌려서 싸워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란이 아람코를 직접 때리게 된 건 수니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자 심장을 정조준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정유시설의 피격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아파 맹주인 하메네이가 또 지금 이란이 수니파의 성지 수호자인 사우디를 우습게 보고 안방을 침범했다고 하는 종교적, 역사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우디를 중심으로 뭉친 GCC 국가들 보면 이들이 모두 수니파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뿔이 난 진짜 이유는 이란을 이번 기회에 중동 전체를 시아파의 불길로 덮으려 한다는 위기감이었고, 이란이 주변국에 있는 학교와 병원 지하에 숨어들고 민간인 방패 삼아서 인권 부르짖고 있는 그 비열한 수법을 보면서 수니파 국가들은 확신한 겁니다. 저들은 이슬람의 가치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신성한 종교까지 무기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빈살만 왕세자가 뽑아든 칼은 단순한 보복용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중동 내에 있는 이란의 시아파 팽창주의,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이라는 허리를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은 서쪽의 이스라엘, 하늘의 미국, 그리고 남쪽에서의 1400년 동안의 이 수니파 연합군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까지 직면하게 됐습니다. 종교적인 명분, 현대적인 군사력이 결합한 수니파의 반격, 이란 정권에게는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두려운 실존적인 위협으로 등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파가 이 거대한 종교, 정치적인 포위망 속에서 그 왕관을 지켜낼 수 있을지, 중동의 역사가 지금 사우디의 분노와 함께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중동의 전장에서 미국의 본토 쪽으로 민심을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이 이란을 몰아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지금 성조기를 흔드는 동시에 아주 냉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이 백악관을 향해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4가지를 짚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엔드게임이라는 명확한 로드맵입니다. 이란, 그동안 예전에 이란의 대사관 인질 사건